좋습니다. 자, 세계 모든 게임을 공략한 남자 프린입니다. 오늘은 공략 공포 게임 바로 할로우 코쿤이고요. 이게 제가 지금 스피드런을 하면요 10분대가 나오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또 스피드런만 하면 또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컷신은 다 보여주면서 게임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컷신을 다 넘기는데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스토리를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게임적인 부분만 스피드하게 넘어가고 다른 컷신 보는 구간들은 전부 다 보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컷신은 타이머는 뭐 내가 트는 거니까 원래. 그래서 일부러 지금 타이머는 일부러 안 틀고요. 제가 껐다 켰다 하기 너무 힘들어서 편집에 넣을게요. 컷신에는 타이머를 안 하고, 그리고 난이도는 이게 지금 뭐 플레이 자체는 하드 노말로 하기에는 이게 스피드런이 지금 10분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숨으면서 많이 플레이해야 돼가지고 오늘은 이지로 좀 빠르게 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내일 원래 스피드런 그 보여주기로 한 금이가 이지로 깼다 해가지고 내일 금이 앞에서 BT 캅방이거든요. ジンバ、ミナト君、起きてください。君のお父さん、エイジさんから電話が入っていますよ。 계속 지금 얘기 나오죠. 원래 주인공은 그냥 대학생이야. 그런데 갑자기 전화 받으라고 해서 나온 거지, 기숙사에서. もしもし、父さん。港か。こんな夜更けに電話するだなんて。下宿の大家さんに迷惑じゃないか。すまない。 사숙집. しかし急を要することだ。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何 다쳐가지고 なんだよ。絹さんがお前のおばあさんが倒れたと診療所から連絡があった。私も仕事で知らせを受けるのが遅れてしまった。 그래서 와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게임의 엔딩이 정말 많아요. 明日の朝一お前と私でその診療所へ。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할머니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母さんの。 왜냐면 이 남주의 어머니의 亡くなった人の見舞いに行くのか。 장례식에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俺の知ったことじゃない。 엄마의 엄마가 딸의 장례식을 안 온 거지. 그래서 이 아들이 되게 좋게 생각하지 않아, 할머니를. 유이가 이제 주인공의 엄마고요. 이게 좀 스토리가 되게 좀 재밌어. 근데 이제 키누씨가 외할머니인데 친척이 너랑 나밖에 없으니까 또 하물며 친아빠가 아니야. 그래서 피가 이어져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이러면서. 정확히 말하면 집 지킨다고 안 온 거는 아닙니다, 스토리는. 네. 스포니까 제가 지금은 얘기를 안 하는데. 원래 이런 것도 다 넘길 수 있거든요, 이벤트 스킵. 근데 넘기지 않고 볼게요. 三山絹さんのご家族ですね。はい。昨日庭先で倒れている 마당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택배원이 발견해서 진료소로 옮겼다. 運び込まれました。絹さんの容体についてですが、意識がなく、あまり芳しくありません。僻地ということもあり、当院では満足な検査もできませんし、現状は証拠を保っていますので、大病院への転院をお勧めしますが。そうですか。わかりました。湊、お前は一足先に絹さんの家に行って休んでいなさい。鍵を渡しておこう。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하죠. 키누씨 집에 먼저 가 있어라. 큰 병원으로 옮기고 나를 데리러 오겠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먼저 외할머니 집에 가게 됩니다. 꼭 할머니 집이 이렇게 아파트면 좋겠는데 이렇게 시골에 있죠? 네. 무섭게? 이제 공포의 집으로. 또 하물며 지금 이 마을은요 댐 건설 때문에 이 마을이 이제 전체가 물로 잠긴다고 해가지고 다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할머니만 끝까지 안 나가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아무도 없다.
땅값 올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이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제가 스토리를 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할머니 집이고, 父さんと母さんに連れられてじいちゃんの弔問に来て以来だな。この家に来たのはその時一度きりだがあまり変わっていない気がする。 정말 이 뭐 보기에도 크긴 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면 정말 상상 이상으로 넓습니다, 집이. いろいろあってもう 그래서 이제 여기로 와가지고 ここでな 여기 앉아주면은 이제 밤까지 쉬면은 게임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막 실종 전단지도 있고 저것도 다 스토리에 들어가 있어요. 저게 이게 스토리가 되게 잘 짰어, 이번 게임이. 스토리를 정말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나무위키 정독하시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게임은 약간 그림자 복도와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진행이 돼요. 이제 할머니. これはお蚕様だよ。お蚕様はね、それは大事に大事に育てるの。暖かい部屋でお腹いっぱい桑の葉を食べさせてあげるの。 뽕잎을 먹여줘야죠. そうしてきれいな繭を作ったら茹でて殺して糸を取るの。かわいそうだと思うのかい。たとえ繭を出られてももう口はないし飛ぶこともできない。卵を産んで死んでしまう。人がそういう虫にしてしまったのよ。 네, 그림자 복도에서 나오는 꽃이죠. 母さん 근데 이렇게 엄마가 피아나 맞아요. 엄마가 자살해버립니다. 예, 큰 결심해버려요, 갑자기. 좋습니다. 저 맨날 연습할 때 여기 넘겨가지고 저 나오는지 몰랐어요. 쏘리요. 嫌な夢だった。母さんの夢なんて随分見ていなかったのに。 이제 일어나가지고 일단 불을 켜야 돼요. 얘는 불을 안 켜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불을 켜고 앞으로 가면은 つけるか。 똑똑똑 뭔가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는 현관문으로 나가주면은 이제 누가 먹다 남은 치킨의 머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라, 이게 왜 여기 있지? 이러면서 이제 なんだよこれ。 근데 딱 전화가 오죠, 그때.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으러 가면은 아빠가 もしもし。 하필 또 な 늦게 온다. その頃 오늘 밤은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 今転院先の病院から帰って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 중인데 손가시게 되어버렸다고. 그래서 경찰가 좀 이게 경찰의 조사가 필요해가지고 아버지는 병원에 더 머물게 됩니다. 絹さんが倒れた 키누 씨가 쓰러진 원인이 병이나 사고가 아닐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서 転院先の医者が 키누 씨가 목에 졸린 듯한 자국을 발견했다고. それじゃ 그래서 누군가에게 습격당해서 정해진 건 아니니까 조심하라고 当たり前だろ。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더 무섭게. 그래서 이제 목이 마르다고 하죠. 乾いた。 근데 또 물을 마시려면 또 불을 켜야 돼요. 네, 눈이 잘 안 보였어, 얘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물을 마시는데 이제 이 친구가 갈증이 좀 많은 것도 이 게임의 떡밥입니다 또. 근데 여기 밖에 누군가 지나가죠. 원래는 개무시를 해야 되지만 예. 호기심 천국인 호기심 빵빵의 주인공은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밖을 나가서 가시면은 저기서 저 친구가 아까 치킨을 맛있게 뜯고 있죠. 이제 치킨 질릴 때쯤 자신의 몸 먹으라고 갖다 바치는 우리 주인공. 착합니다. 일단 전기가 나가기 때문에 후레쉬를 찾으러 가야 돼요. 사실 이 정도면 보일 건 다 보이는데 이 친구는 후레쉬가 없으면 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후레쉬, 참고로 이거 빨리 안 오면요 일로 현관문에서 귀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일로 와서 전화를 걸어야 됩니다. 110. 참고로 이 장난 전화를 낮에도 계속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대사가 바뀝니다. 早く出てくれ。はい。もしもし。 놀라지 마세요. 생각보다 이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던져주면은 바로 얘를 무시하고 왼쪽으로 뛰어야 돼요. 이제 여기서 이거 먹고 공격 한번 유도시키면서 지나가고, 이게 저 친구 시야에 안 들어올 때 이 방에 들어오면은 잠시 저를 놓치는 프로그램이 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5초 정도 있다가 괜찮아졌다 싶으면은 이렇게, 이게 어그로가 끌려야 열어져서 이렇게 오래 어그로 끌린 적도 처음이네요. 그래서 이거 먹어주고, 문 열어주세요. 어그로 상태에서는 저게 안 돼요. 나 연필을 먹고, 예, 저 친구가 밖에 있을 때 빠르게 이 연필로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은 비번이 나오는데 항상 랜덤이에요. 그래서 외워야 합니다. 2775. 그리고 이쪽으로 쭉 뛰면은 이게 벌써 첫 번째 튜토리얼 챕터를 끝낸 거죠. 아, 뒤에서 까꿍. 엔딩이 되게 많아요. 제가 알기로 막 7개, 8개 막 이래요, 진짜로. 여섯 개라고 합니다. 엄청 많아요. 이게 근데 좀 엔딩 같지 않은 엔딩들 있잖아요. 좀 이상한 엔딩들, 그런 게 좀 많아가지고 좀 이스터에그 엔딩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약간 진짜 찐 엔딩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지가 않습니다. 계란 이런 거 안 먹었어요.
일부러 기본으로 가고 있습니다. 襲われてあれは蔵か。 지금은 약간 기본 해피엔딩 느낌 정도? 사실 해피라고 보기 좀 애매하긴 하네요. 네. 이게 진짜 별게 다 있어서 막 이상한 거 많아요. 막 거대당 나오고 막 진짜 난리 나가지고. 여기 퍼즐 외우시면 됩니다. 앉아서 얘만 먹고 바로 일어나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얘 먹고, 이거 순서가 중요합니다. 먹는 순서가. 그 다음에 넣는 순서 중요해요. 이게 사실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맞추는 건데, 이렇게 먹으면 이 순서를 꽂으면은 딱 보지도 않아도 音は 이렇게 下か。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제 뭐 먹는 순서를 다르게 하면은 이게 퍼즐을 못 푼다는 게 아니고요. 저렇게 먹어야지 차례대로 꽂을 수가 있습니다. 편하게. 네. 그냥 놓기 꼽기 편한 순서로 한 것뿐이에요. 먹은 것뿐이에요. 이렇게 되면 또 숨겨진 집이 나오죠. 여기가 또 이제 비밀의 문. ここから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맵이 넓어요, 엄청. 그러니까 진짜 방탈출 카페 그냥 차렸으면 그냥 부자 됐습니다, 진짜로. 이게 가끔 광클 누르면은 이게 참 어쨌든 유비한테는 좀 친절하게 만든 게, 막 광클 누르다가 갑자기 들어가기 싫은데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게 될까봐 다 수락하는 키를 밑으로 놔뒀어요, 이 게임이.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광클하다가 가끔 안 눌려가지고 열받습니다. 여기서 부싯돌 먹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바로 귀신 나오거든요. 괴물. 놀라지 마세요. 옆에 숨어있다가 이게 숨어있어야지 저 날아가는 나무문에 안 맞아요. 저거 맞으면 넘어져가지고. 일단 여기서는 하나, 둘, 한 대 맞아도 돼요. 셋, 열어주고 왼쪽. 뒤돌아보면 놀라지 마세요. 바로 있습니다. 무시하고 그냥 꽂아야 돼요. 이때 동안 안 맞기 때문에. 원래는 보통 여기서 한 대를 맞는데 두 대 맞았네요. 상관없어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책을 빨리 읽고, 이게 이제 화장실에 그 열쇠가 있다는 내용이고, 얘를 끌고 가야 돼요. 쫓아내고, 저걸 맞으면 이제 얘가 한 번 쭉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이용해서 나무 놔두고 부싯돌 놔두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열쇠를 これが何 넣는 겁니다. 考えたくない。 네, 그 다음에 일로 와서 여기 있는 거 문 열어줘. 앞에 있어도 괜찮아요. 이거 도망가고 있는 친구라 저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부터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위치까지 도망가야지 애가 다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괜찮아요. 내가 너무 빠르게 해가지고 저 친구랑 이렇게 동선이 겹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거 먹고 이 위로 올라가서 이게 어쨌든 스피드런을 하다 보면은 한 크게는 저 친구의 행동이 딱 3가지 정도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 3가지만 맞춤형으로 빌드를 알고 있으면은 쉽게 깰 수가 있습니다. 얘만 먹고 여기 문 열고 오른쪽 문 연 다음에 여기서 바로 왼쪽 꺾어줘야 돼요. 이 부금이 들리지만 이거 다 족가라 하고 바로 열쇠 삽입해서 문 열어주면은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고요. 이제 여기부터가 암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가 진짜 이제부터 헷갈리는데, 요 앞에서 이 노를 먹어주시고요. 나가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왼쪽
이쪽에 가서 이 책 읽어주시고, 이게 빨간색이랑 파란색 퍼즐 조각에 대한 위치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일로 가서 이거 미리 치워놓고 이제 일로 가서 화장실 안에 있는 아까 책에서 나왔던 변기 안에 열쇠 있다. 이거를 여기서 정보를 얻은 거예요. 전 이거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뭔지 알아요? 이 사람들이 열쇠 찾을 때마다 맨날 그 똥 싸는 곳에 그 손 넣어서 열쇠 꺼내는 건가? 그러면 다시 다 한 다음에는 다시 저기 똥 싸고 저 안에 숨겨놓는 건가? 막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보통 높은 확률로 이 앞에 귀신 나오거든요? 지금 제 오른쪽에 그 괴물이 지나가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한 80% 정도. 지금 풀숲에 가려져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 때 안 나오면 나왔죠? 네. 거의 80% 정도 나와요. 10판 하면 한 8번 나오고. 그냥 맞아도 돼요. 안 나오면 거의 끝날 때까지 안 나오거든요. 근데 나오면은 계속 나와가지고 한번 이걸로 또 저 때 안 나오면 오히려 쉬워집니다. 되게. 네. 네, 저 때 이렇게 나오면은 한번 이용해서 쫓아내고, 이용해서 이거까지 먹어주고, 여기 있는 퍼즐을 깨시면 됩니다. 이러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퍼즐은 깼고요. 이것도 이 색깔은, 그러니까 색깔이 놔두는 곳들은 랜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처음에 퍼즐의 위치는 랜덤이거든요. 근데 이제 초록색을 위에, 검은색을 왼쪽에, 빨간색을 밑에, 파란색을 오른쪽에 놔두는 확정 위치는 똑같습니다. 네. 정답은 고정이고 과정은 랜덤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먹고 일로 나가서 아까 얻었던 양동이를 바로 여기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면 이러면 이 키가 벌써 2개를 다 모았죠. 그럼 이제 이 2개를 바로 여기에 꼽는 동선이 완성됩니다. 그럼 드디어 보스전 가기 전에 마지막 챕터 오른쪽으로 먼저 돌아서 왼쪽에 있는 거울을 미리 먹고 여기에 꽂아줘요. 이제 이 책이 그거예요. 잠시만요. 저 괴물이 사실 키누의 언니라는 거를 말을 해줍니다. 예, 할머니의 언니. 그리고 어머니가 오는 길에 철길에 몸을 던져서 죽였다는 것도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그 남주의 엄마가 사실은 저 괴물의 딸이다. 그래서 너가 물을 많이 원하는 거다. 이거를 이제 보여줬어. 증거를 할머니가. 그래서 그걸 보여주니까 엄마가 정신이 나가서 철길에 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괴물을 보여주면서 사실 저 괴물의 이 주인공의 엄마는 사실 저 괴물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도 지금 저
할머니인 거지 저 괴물이. 근데 이제 정신이 나가가지고, 왜냐면 엄마가 사랑을 못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 장례식도 안 온 것도 집을 지키려고 안 온 게 아니라 그냥 할머니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 남주의 엄마가 죽든 말든. 알바노? 약간 이런 거였던 거야. 그래서 장례식을 안 온 거야. 그래서 여길 와가지고 엄마한테 보여주니까 엄마가 자살을 한 거고요. 어쨌든 이 보스전은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일단 옆으로 가서 이 친구가 이 점프하는 공격을 좀 유도를 해야 되는데 쿨타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한 대 맞아도 돼요. 이 한 대 피해주고 이번에 아마 점프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면 점프하거든요. 그러면은 저쪽에 있는 밧줄을 하나 풀었고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저 괴물이랑 이 괴물이 처음부터 괴물이 아니었어요. 얘가 원래는 사람이었는데 네, 이렇게 됐던 거라.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부신 다음에 이 바위를 유도해줘서 데리고 오면은 귀신 컷. 제가 게임하면서 해가지고 좀 스토리를 좀 잘 못해줬는데, 그러니까 이게 키누가, 저 친구가 괴물이 아야노예요. 그러니까 키누가 원래 아야노를 질투했어요. 이게 자기의 언니를 질투했어, 친언니를. 왜냐, 너무 이뻤거든.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아야노 언니를 좋아하니까 질투해가지고 이제 그 아야노를 데리고서 밖에 고려장을 해버렸어. 키누가. 그랬더니 근데 아야노는 끝까지 키누를 아껴줬던 거고, 근데 아야노가 이제 고려장 당하고 오니까 갑자기 저렇게 괴물이 된 거야. 그래서 키누는 근데 이제 그래도 동경하면서 질투했던 거거든. 그러니까 이 언니는 자기 거라고 언니를 계속 여기서 키우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언니가 갑자기 애가 생겼어요. 그거는 뭐 갑자기 어디 생긴지 몰라. 그래서 언니가 갑자기 이 애가 생겨서 그 애까지도 키누가 키웠던 거지. 어떻게 생겼는데 모르겠어. 그거를. 근데 이게 어쨌든 그 키누라는 애가 얘 진짜 친아버지와 그러니까 친아버지 뭐 유이 다 죽였어. 키누가 엄마도 죽이고 자살시키고 아빠도 그 우물에서 밀어서 죽이고 그 키누와 할머니가 그리고 자기의 친아빠도 죽이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끝까지 아야노를 돌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점점 치매도 오고 뇌종양도 생기니까 이제 오래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저 아야노가 세상에 밝혀지면은 막 실험 당하고 놀랑거리면 되잖아. 그래서 자기도 자살하고 아야노를 독을 먹이고 죽이고 자기도 이제 밧줄에 매달려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안 죽은 거야 그게. 그래서 아야노가 근데 키누 저 할머니를 살리려고 마당에 놔둔 거예요, 키누 할머니를. 그래서 키누 할머니는 발견이 돼서 살게 된 거고. 그러니까 밧줄이 내려 당신을 구해주려고 했었어. 이렇게 얘기하죠. 키누 씨를 안고 현관암까지 옮겼겠지. 그래서 키누 씨는 그 배달원한테 발견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저 괴물은 끝까지 키누를 자기 동생이라 생각하고 언니는 끝까지 착했던 거지. 근데 우리가 죽인 줄 알았는데 다시 가보니까 사라져 있었어. 아야노가 가장 불쌍하죠. 네. 埋葬しようと戻った時にはもう綾野さんの姿はどこにもなかった。そこにあったのは穴の開いた巨大な繭と地面を這う真っ白な無数の蚕だけだった。もしかすると綾野さんは今もあなたを探し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ここはじき湖の底に沈む。もうここには来ないよ。さようなら。あれはたとえ
この渇きに生涯苛まれることになっても俺の中にどんな血が混じっていてもそれでも俺は人として生きるよ綾乃ばあちゃん 근데 저 아야노 할머니를 돌멩이로 머리를 찍는 걸 안 하면은 이제 저 아야노 할머니를 이제 얘가 길러요. 키누 할머니를 이어서 내가 돌봐줄게 이러면서 저 집에 얹혀 살면서 왜냐면 자기의 어쨌든 가족이니까 자기가 기르겠다고. 자기의 가족을 또 그렇게 내버려둘 수 없다 이러면서 가능 엔딩은 아니고요. 예. 그냥 이제 끝까지 부양한다는 느낌 정도죠. 근데 이제 저수지 그 댐 건설은 취소가 됩니다. 그 엔딩에서는. 그래서 이게 막 진엔딩이 애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막 시크릿 엔딩이랑 막 그런 엔딩들이 있는데 막 이게 진엔딩이라는 이름이 또 있나? 나 잘 모르겠어 그거를. 막 이상해. 막 UFO 엔딩 있고 막 시크릿 엔딩 있고 되게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좀 주인공한테는 좋은 엔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할머니한테 뭐 먹여서 돌려놓는 엔딩이 있는데 그 엔딩은 또 스토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먹이는 거는 영혼을 돌려놓는 게 아니라 겉모습만 돌려놓는 거라 그 겉모습이 돌아간 다음에 주인공을 다시 죽입니다. 그 엔딩은. 그래서 그거는 진엔딩이라고 하기 애매하죠. 예. 그게 왜냐면 그 친아버지도 얘기를 그 책들 보면 나와요. 친아버지가 그 방법을 발견하고 이제 원래는 하려다가 근데 이게 영혼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겉모습만 돌아오는 거고 근데 아야노 저 괴물이 키누한테는 되게 말 잘 듣고 해맑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아직 아야노의 몸 안에는 영혼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방법을 쓸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해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의 뭐 친아빠라고 하긴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 아빠도 그 우물에 밀어서 죽인 게 그 아빠가 그 먹이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 또 그 책을 찾아. 그래가지고 나 방법을 찾았어 이랬는데 이제 키누가 그걸 원치 않아서 빛이 떨어졌다고 우물에 꺼내달라고 한 다음에 죽인 거야. 밀어가지고 우물에. 그래서 결국 그거를 먹이는 엔딩은 주인공도 죽는 엔딩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엔딩이 가장 깔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 뭐 저 아야노 괴물은 어딘가에 살아있지만 주인공은 어쨌든 인간으로서 살아갈 거고 여기 마을은 다 댐으로 덮이고 하니까 이게 가장 좀 깔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엔딩을 보여준 거고요. 어쨌든 뭐 보시면은 여러분들 뭐 되게 여러 가지 엔딩도 있고 예, 뭐 나무위키 같은 거 보시면 되게 제대로 된 스토리도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할로우 코쿤 스피드런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바. 고생했어요.